초등필독 인성인문학 용기 마하트마 간디 인도의 영웅이 된 겁쟁이 소년 인문학 맛보기 마하트마 간디 1869년부터 1948년 독립운동가 인도 독립의 아버지 마하트마 간디. 간디는 조국 인도를 영국의 식민지로부터 독립시키는 데 앞장서 인도 독립의 아버지라고 불려요. 간디는 독립운동을 하면서도 전혀 폭력을 사용하지 않고 영국의 포갑에 맞섰어요. 이러한 간디의 행동에 감동한 인도의 시인 타고르는 존경의 뜻을 담아 마하트마 간드라는 별명을 지어주었어요. 마하트마란 위대한 영혼이란 뜻이에요. 간디가 벌인 비폭력 저항운동은 오늘날까지도 전 세계의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고 있답니다. 인문학 인물탐구 1. 겁쟁이 소년 간디. 어제도 불을 켜고 잔 거니? 간디의 어머니가 걱정스런 표정으로 간디를 바라봤어요. 엄마, 불을 끄면 무서워요. 벽장에서 유령이 튀어나올 것 같고 창문으로 도둑이 들어올 것 같단 말이에요. 간디의 어머니는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어요. 여보, 큰일이에요. 사내 아이가 저렇게 겁이 많아서. 맞아요. 꼬마 간디는 소심하고 겁이 많았어요. 소심, 작을 소, 마음심, 조심성이 많음, 마음 씀씀이가 작음. 수업 시간에도 부끄러워 발표를 잘 하지 못했지요. 발표, 필발, 겉표, 널리 드러내어 세상에 알림. 친구들은 그런 간디를 보며 놀려댔어요. 간디는 무서워서 밤에 불을 켜고 잔대. 하하하. 친구들이 놀려도 간디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그저 속으로 이렇게 생각할 뿐이었어요. 나도 불을 끄고 자고 싶다고. 소심하고 겁 많은 간디는 친구도 별로 없었어요. 친구, 친할 친, 옛구, 오래 두고 가깝게 사귄 벗. 어느 날 간디는 집으로 가는 길에 한 무리의 아이들이 깔깔거리며 웃고 있는 모습을 보았어요. 가까이 다가가 보니 아이들은 늙은 거지를 향해 침을 뱉고 돌팔매질까지 하고 있었어요. 불쌍해. 간디는 친구들을 말리고 싶었지만 용기가 없어 나서지 못했어요. 용기, 날랠 용, 기운기, 씩씩하고 용감한 기운. 그때 개 한 마리가 사납게 짖으며 늙은 거지를 향해 달려들었어요. 안 돼, 저리 가! 간디는 저도 모르게 손을 저어 개를 쫓았어요. 에이, 간디! 너 때문에 좋은 구경을 놓쳤잖아. 친구들은 간디를 나무랐어요. 그러나 간디는 그 어떤 말도 들리지 않았어요. 다리에서 피를 흘리며 쩔뚝거리는 늙은 거지의 모습만이 보일 뿐이었어요. 늙은 거지는 아픈 다리를 질질 끌고 우물가로 걸어갔어요. 이봐, 썩 꺼져. 그 우물물은 우리 거야. 늙은 거지가 두레박을 길어 올리자 아이들이 달려들었어요. 그 바람에 두레박에 있던 물이 사방으로 튀었지요. 이 더러운 거지가 감히! 아이들은 거지를 마구 때렸어요. 거지는 아이들의 주먹 세례를 피해 절뚝거리며 도망치려 했어요. 도망할 도, 망할 망, 피하여 달아남. 그러다 그만 돌부리에 걸려 자빠지고 말았어요. 그제야 아이들은 침을 퇴퇴 뱉으며 자리를 떴어요. 아이들이 모두 사라지자 간디는 늙은 거지에게 다가갔어요. 할아버지, 괜찮아요? 제가 물을 떠다 드릴게요.
간디가 물을 떠다 주자 늙은 거지는 허겁지겁 물을 마셨어요.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그런데 할아버지, 다리에서 피가 많이 나요. 간디는 피가 나는 늙은 거지의 무릎을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안 돼요. 제 몸에 손을 대면 안 됩니다. 늙은 거지는 정색을 하고는 쏜살같이 도망쳤어요. 정색, 바를 정, 빛색, 안색을 바르게 함, 얼굴에 나타난 엄정한 빛. 피가 나는 다리로 아플 텐데. 간디는 늙은 거지가 사라진 쪽을 가만히 바라보며 중얼거렸어요. 그때 같은 반 친구가 다가와 간디에게 소리쳤어요. 너 방금 저 천한 거지의 몸에 손 댔지? 이제 네 몸에 거지의 온갖 더러움이 옮겨 붙을 거야. 꼬마 간디는 덜컥 겁이 났어요. 그제야 엄마의 말씀이 떠올랐어요. 천민에게 가까이 가지 말거라. 큰일 난단다. 천민, 천할천, 백성민, 천한 신분을 가진 백성. 인도에는 수천 년 전부터 내려온 카스트라는 제도가 있었어요. 사람들의 신분을 네 가지로 나눠 대대로 세습하는 제도예요. 세습, 인간세, 엄습할 습. 그 집에 속하는 신분, 재산, 직위, 업무 등을 대대로 물려받는 일. 그 중에서도 거지는 손을 대면 안 될 만큼 천한 존재인 불가촉 천민에 속해요. 간디는 잔뜩 겁먹은 얼굴로 친구를 바라보았어요. 좋은 방법이 있어. 거지를 만졌던 네 손으로 다른 사람을 만져서 더러운 것이 옮겨가게 하는 거야. 어때? 친구의 말에 솔깃해진 간디는 지나가는 사람들을 쳐다보았어요. 아빠나 엄마처럼 어른도 있었고 귀엽고 깜찍한 여자아이도 있었어요. 간디는 잠시 고민에 빠졌어요. 고민, 쓸고 답답할 민, 괴로워하고 번민함. 그때 아버지의 말씀이 떠올랐어요.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남을 괴롭히는 일 해서는 절 안 된다. 간디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요. 안 돼. 못하겠어. 왜? 그럼 넌 더러운 거지를 만져서 벌을 받게 될 거라고. 그렇다고 해서 나 대신 다른 사람이 벌 받게 할 수는 없어. 간디는 단호하게 말하고 집으로 발길을 돌렸어요. 단호, 끈을 탄 어조사 호. 일단 결심한 것을 과단성 있게 처리하는 모양. 만약 벌을 받아야 한다면 나의 잘못이니 내가 받는 게 맞아. 비록 겁 많고 소심한 간디였지만 옳지 못한 일을 할 수는 없었어요. 몇 년 뒤 간디는 중학교에 입학했어요. 하루는 선생님께서 영국 장학사가 오신다며 학생들에게 주의사항을 알려주었어요. 장학사, 장려할 장, 배울 학, 선비사, 교육의 지도조사 및 감독에 관한 사무를 맡아보는 교육 공무원. 우리는 영국의 지배를 받는 영국의 식민지 국민이다. 식민지, 심을식, 백성민, 땅지, 정치 경제적으로 다른 나라에 예속되어 국가로서의 주권을 상실한 나라. 그러니까 영국 사람들이 우리를 무시하지 못하도록 영국 장학생들이 내는 문제를 모두 풀어야 한다. 선생님은 영국 장학사에게 본때를 보여주자며 학생들에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100점을 맞으라고 했어요. 드디어 영국 장학사가 교실로 들어와 영어 시험 문제를 냈어요. 아이들은 자신만만한 표정으로 답을 적어내려갔지요. 아예 대놓고 옆 친구의 답안지를 베껴 쓰는 아이도 있었어요. 선생님은 그런 모습을 보고도 못 본 척 고개를 돌렸어요. 장학사가 돌아가고 난 후 선생님이 화가 난 얼굴로 교실로 들어왔어요.
간디, 네가 우리 인도 망신을 다 시켰다. 수단 방법을 가리지 말고 100점을 맞으라고 했잖니. 다른 친구들은 모두 다 100점을 맞았지만 간디 혼자 한 개를 틀리고 만 거예요. 선생님은 얼굴이 벌개져서 간디를 나무랐어요. 영국 장학사 앞에서 인도가 망신을 당했다고 생각한 거예요. 망신, 망할 망, 몸신, 체면이나 명예를 망침. 간디는 선생님의 꾸중을 그저 가만히 경청할 뿐이었어요. 경청, 공경경, 들을 청, 남의 말을 공경하는 태도로 듣는 것. 선생님은 씩씩거리며 화를 내다 교실을 나갔어요. 아이들은 간디에게 보고 쓰는 것도 못하냐? 며 놀렸어요. 그러자 간디의 짝꿍이 물었어요. 간디, 왜 베껴 쓰지도 않은 거야? 나 같으면 선생님에게 혼나기 싫어서라도 베껴 썼겠다. 짝꿍은 정말 안타깝다는 얼굴로 간디를 바라보았어요. 간디는 씩 웃으며 말했어요. 난 어떠한 경우라도 내 자신을 속이는 짓은 하고 싶지 않아. 이처럼 간디는 비록 겁이 많고 소심했지만 정직했어요. 정직, 바를 정, 고들직, 거짓이나 꾸밈이 없이 성품이 바르고 고듬. 스스로 옳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일은 절대로 하지 않았지요. 그 무렵 간디는 13살 동갑내기 여자와 결혼을 했어요. 당시 인도에는 일찍 결혼하는 관습이 있었어요. 관습, 익숙할 관, 익힐 습, 익숙한 습관, 사회의 습관. 간디와 결혼한 카스투르바이는 글을 읽지 못했어요. 인도에서는 따로 여자에게 교육을 시키지 않았거든요. 간디는 글자를 모르는 신부에게 글자를 가르쳐 주었어요. 사람들은 여자에게 그 글자를 가르치는 간디를 놀리곤 했어요. 그렇지만 간디는 아랑곳하지 않고 매일 밤마다 신부에게 글 공부를 시켰어요. 간디의 아내가 물었어요. 사람들에게 놀림을 당하면서 왜 나에게 글자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난 여자도 공부를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사람들의 놀림 따위는 걱정하지 말아요. 그러던 어느 날, 같은 반 친구인 메타부가 이상한 노래를 불렀어요. 메타부, 그 노래가 뭐야? 요즘 유행하는 노래인데 고기 먹고 키가 큰 영국인이 인도를 지배한다는 그런 노래야. 유행, 흐를 유, 단일행, 복장이나 언어, 생활 양식 등이 일시적으로 널리 퍼져 유사해지는 현상. 에이, 거짓말. 진짜야. 영국 사람들은 고기를 많이 먹어서 키가 크고 힘이 센 거야. 그래서 키가 작은 우리 인도를 지배하는 거라고. 생각해보니 그럴듯해 보였어요. 힌두교를 믿는 인도에서는 고기를 먹지 않았거든요. 소를 신성시하고 있어 소고기를 먹으면 처벌을 받지요. 처벌, 고처, 벌할 벌, 형벌에 처함. 너 그거 모르지? 우리 학교 선생님들도 인도의 독립을 위해 몰래 소고기를 먹으면서 힘을 기르고 있다고. 뭐? 그게 정말이야? 간디는 친구의 말에 깜짝 놀랐어요. 선생님들이 소고기를 먹고 있다니요. 우리 인도가 영국의 지배에서 벗어나려면 먼저 고기부터 먹고 힘을 길러야 한다고. 메타부의 말을 듣다 보니 인도의 독립을 위해서라면 고기를 먹어도 될 것 같았어요. 독립, 홀로독, 설립, 남의 힘을 빌리지 않고 홀로 섬. 메타부는 작은 소리로 간디에게 말했어요. 어때 간디? 너도 고기 먹으러 갈래? 정말? 태어나서 한 번도 고기를 먹어보지 않았던 간디는 친구들과 고기 먹기로 한 날을 고대하며 기다렸어요. 고대, 쓸고, 기다릴 때, 매우 기다림. 어쩐지 굉장한 비밀 결사대라도 된 것 같았어요. 마침내 고기를 먹기로 한 날,
간디를 비롯한 친구들은 냇가에 모여 앉아 염소 고기를 구웠어요. 자, 간디, 먹어봐. 간디는 망설이다 두 눈을 꾹 감고 고기를 입에 넣었어요. 나도 이제 인도 독립을 위해 고기를 먹었어. 그렇지만 기분은 별로 좋지 않았어요. 그날 밤에는 이상한 꿈도 꾸었어요. 염소가 계속 울어대는 꿈이었는데 몹시 괴로웠어요. 내가 염소 고기를 먹은 건 인도의 독립을 위해서야. 간디는 스스로에게 변명을 했어요. 변명, 분별할 변, 밝을 명. 어떤 잘못에 대하여 구실을 대며 그 까닭을 밝힘. 간디는 그 이후로도 계속 친구들과 몰래 염소고기를 먹었어요. 고기를 먹은 날은 너무 배가 불러 집에 오면 밥을 먹을 수도 없을 지경이었어요. 얘야, 공부하기 힘들 텐데 왜 밥도 안 먹니? 공부, 장인공, 지아비 부, 학문이나 기술을 닦는 일. 간디의 어머니는 자주 저녁을 거르는 간디를 보며 걱정했어요. 간디는 속이 뜨끔했어요. 어머니를 속이면서까지 내가 고기를 먹어야 할까? 그래, 어머니가 살아계시는 동안에는 고기를 먹지 말자. 간디는 어머니께 거짓말을 하기 싫어 더 이상 고기를 먹지 않기로 했어요. 그런데 더 큰 유혹이 찾아왔어요. 유혹, 꾀류, 미혹할 혹, 남을 꾀어서 정신을 어지럽게 함. 간디, 담배를 피워봐. 영국 신사처럼 멋있어진다고. 담배를 사 피우느라 간디는 빚까지 졌어요. 빚을 갚아야 하는데 어떡하지? 간디는 책상 위에 있던 형의 금팔찌가 떠올랐어요. 간디는 형의 금팔찌를 훔쳐 빚을 모두 갚았어요. 그런데 빚을 졌을 때보다 마음이 더 무거웠어요.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지? 고기도 먹고 담배도 피우고 이젠 도둑질까지 했어. 간디는 뒤늦게 죄책감이 밀려들었어요. 죄책감, 허물죄, 꾸짖을 책, 느낄 감, 죄를 지은 데 대한 책임을 느끼는 마음. 어쩌다가 자신이 이렇게 됐는지 스스로 한심하기 그지없었지요. 그래, 나의 잘못을 빌고 용서를 구하자. 그날 밤, 간디는 용기를 내어 아버지에게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길고 긴 편지를 썼어요. 고백, 고알코, 흰백, 숨긴 일이나 생각한 바를 사실대로 솔직하게 말함. 그리고 날이 밝자 편지를 가지고 아버지에게 갔어요. 아버지, 저는 아주 나쁜 사람입니다. 벌을 주세요. 간디는 그동안 자신이 했던 일을 모두 고백했어요. 간디의 말을 가만히 듣고 있던 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그동안 많이 괴로웠겠구나. 사람은 누구나 잘못을 저지르면 괴로운 법이란다. 하지만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고백을 한 네가 아버지는 무척이나 자랑스럽구나. 그러면 저를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다고 약속한다면 이 편지를 찢어버리마. 네, 다시는 죄를 짓지 않고 올바르게 살겠습니다. 간디는 아버지 앞에서 굵은 참회의 눈물을 쏟았어요. 참회, 뉘우칠 참, 뉘우칠 회. 과거의 죄를 깨달아 뉘우침. 그로부터 얼마 후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말았어요. 오랜 병마와 싸우시던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간디는 밤마다 아버지가 그리워 눈물을 흘렸어요. 그러나 내내 울고만 있을 수는 없었어요. 그래, 이런 모습은 아버지가 원하는 모습이 아닐 거야. 그 뒤 공부에 집중한 간디는 대학 시험에 합격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간디는 아버지의 친구분과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어요. 아저씨는 학식이 높고 지혜로운 분으로 간디의 집안을 돌봐주고 계셨어요. 학식,
배울 학, 알식, 배워서 얻은 지식. 간디야, 너는 꿈이 무엇이니? 꿈이요? 간디는 갑자기 부끄러워졌어요. 그러고 보니 대학을 졸업하면 무엇을 할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삶의 목표를 정하지 못하고 허송세월을 보낸 것 같아 얼굴이 다 화끈거렸어요. 목표, 눈목, 표할표,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실제적 대상으로 삼는 것. 간디야, 영국으로 유학을 가 법률 공부를 해보렴. 법률 공부요? 그래, 법률을 공부해서 힘없고 가난한 인도 국민을 위해 변론을 해준다면 좋지 않겠니? 변론, 말씀변, 논할론, 옳고 그른 것을 가려서 따짐, 소송 당사자가 법정에서 하는 진술. 간디는 아저씨의 말을 듣고 머리가 맑아지는 것 같았어요. 그래, 우리 인도가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하려면 나부터 강해져야 해. 열심히 공부해서 인도에 도움이 되는 인재가 되자. 법률가가 되는 거야. 영국으로 가 법률 공부를 하리라 마음먹은 간디는 어머니에게 유학을 가겠다고 말했어요. 안 된다. 영국 사람들은 술도 많이 마시고 고기도 많이 먹고 담배도 많이 피운다는데 영국으로 유학을 가면 너도 그렇게 되지 않겠니? 영국 유학은 안 돼. 간디의 어머니는 강경하게 반대를 했어요. 강경, 강할 강, 굳을 경, 타협하거나 굽힘이 없이 힘차고 굳셈. 그러나 이미 결심이 선 간디를 꺾을 수는 없었어요. 마침내 간디는 영국으로 가는 배에 올라탔어요. 영국 유학 생활을 하면서 간디는 고기 때문에 힘들었어요. 어떤 음식에 고기가 들어갔는지 알 수가 없어 과일과 채소, 빵만으로 연명해야 했지요. 연명, 느릴 연, 목숨명, 목숨을 겨우 이어가는 것. 인도로 돌아가고 싶다. 배가 고플 때마다 간디는 고향 음식이 간절하게 떠올랐어요. 그럴 때마다 간디는 주먹을 불끈 쥐었어요. 한번 뜻을 세웠으면 어떤 고난이 와도 이겨내야지. 고난, 쓸고, 어려울 난, 괴로움과 어려움. 간디는 다시 마음을 굳게 먹고 더더욱 공부에 집중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간디는 한 모임에 초대를 받았어요. 영국에 유학을 온 일의 첫 모임이었지요. 그런데 사람들이 간디를 본체만 채 했어요. 사람들이 왜 저러지? 집으로 가는 길에 간디는 함께 갔던 친구에게 물었어요. 이보게, 모임에 있던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는 것 같던데 왜 그런지 혹시 아나? 간디의 말에 친구는 머뭇거리다 대답했어요. 간디, 자네 양복 한 벌 맞춰 입게나. 양복? 왜? 영국 사람들은 격식과 매너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한다네. 격식, 격식격, 법식, 격에 어울리는 법식. 오늘 모임에서 자네를 무시한 건 자네의 복장이 그들과 맞지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라네. 친구의 말에 간디는 부끄러워졌어요. 그래, 영국 사회에 발을 딛고 살려면 최소한의 예의는 지켜야지. 예의, 예도 예, 거동의. 사람과의 관계에서 서로 존중하며 지켜야 할 말투나 몸가짐. 나도 영국 신사처럼 멋지게 입어야겠어. 간디는 형에게 편지를 써 돈을 붙여달라고 했어요. 그 돈으로 양복과 구두, 그리고 모자와 넥타이도 샀어요. 옷만 가지고는 안 돼. 바이올린도 배워야겠어. 간디는 영국 신사처럼 옷을 차려입고 영국 신사들처럼 춤과 바이올린도 배웠어요. 그것만으로도 하루가 무척 바빴지요. 간디는 영국 신사를 흉내내느라 공부는 뒷전이었어요. 결국 간디는 그의 법과 대학 시험에 떨어지고 말았어요. 내가 지금까지 뭘 한 거지? 간디는 알맹이를 채우기보다
겉모양에 신경을 쓴 자신이 한심했어요. 한심, 찰한, 마음심. 정도에 너무 지나치게 모자라서 가엾고 딱함. 내가 영국 신사가 되기 위해 영국에 왔던가? 정신을 차리자. 간디는 옷과 구두, 모자, 바이올린까지 모두 버리고 법률 공부에 다시 매진했어요. 매진, 갈매, 나아갈 진, 힘써 나아감. 그리고 얼마 뒤 간디는 드디어 변호사 시험에 합격했어요. 영국에 온 지 4년 만의 일이었어요. 이제 고국 인도로 돌아가자. 인문학 인물탐구 2. 인도의 성자가 되다. 간디가 인도로 돌아오자 슬픈 소식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얼마 전 어머니가 돌아가신 거예요. 변호사가 되어 어머니를 기쁘게 해드리겠다는 열망으로 한달음에 달려온 간디는 슬픔에 주저앉고 말았어요. 변호사, 말씀변, 도울호, 선비사. 법률에 규정한 자격을 가지고 피고나 원고를 변론하는 법률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간디야, 어머니는 네가 인도를 위해 훌륭한 사람이 되어달라고 늘 기도드렸단다. 간디는 어머니의 바람에 꼭 보답하겠다고 결심했어요. 변호사가 된 간디는 변호사 사무실을 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큰 회사에서 제의가 들어왔어요. 남아프리카에 가서 우리 회사의 법률 문제를 맡아주시오. 간디는 흔쾌히 승낙했어요. 간디야, 남아프리카는 백인들 세상이야. 유색인종에 대한 차별이 심한 곳이니 조심하렴. 유색인종, 이슬류, 빛색, 사람인, C종, 유색 피부를 가진 인종, 황색인종, 흑색인종 등의 총칭. 남아프리카로 떠날 채비를 하는 간디에게 형이 각별히 주의를 주었어요. 간디가 1등석 기차를 타고 갈 때의 일이었어요. 1등석 안에는 온통 백인들 뿐이었어요. 백인들은 간디가 1등석에 오르자 기분 나쁜 얼굴로 쳐다봤어요. 잠시 후 영무원이 다가와 간디에게 말했어요. 이봐요. 다른 사람 손님들이 불쾌해하니 다른 칸으로 가시오. 무슨 소리요? 나는 1등석 기차표를 샀어요. 간디는 차표를 보여주며 당당하게 말했어요. 그러나 영무원은 간디의 짐을 챙기고는 등을 떠밀었어요. 당신 같은 사람은 1등석에 탈 자격이 없어. 어서 썩 꺼져. 내 자리는 여기요. 난 다른 칸으로 갈 생각이 없소이다. 간디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러자 영무원은 경찰을 불러와 다짜고짜 간디를 강제로 내리게 했어요. 간디는 처음으로 나라를 빼앗긴 서름을 뼈저리게 느꼈어요. 사람은 모두 평등한데 이렇게 차별을 하다니. 차별, 달을 차, 나눌 별, 차등이 있게 구별함. 이렇게 분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는 건 우리가 나라를 잃었기 때문이야. 억울, 누를 억, 답답할 울, 억제를 받아 답답함, 애먼 일을 당해서 원통하여 가슴이 답답함. 나는 앞으로 인도의 독립을 위해 온 힘을 바칠 것이다. 남아프리카에서 인도인에 대한 차별은 극심했어요. 극심, 극할, 극진할 극, 심할 심, 몹시 심함. 인도 사람이라는 이유로 더 많은 세금을 내는 것도 모자라 밤 9시가 넘으면 아예 거리를 다니지 못했어요. 간디는 이러한 차별이 너무 기가 막혔어요. 변호사로 활동하던 간디는 시간이 날 때마다 사람들을 모아놓고 연설을 하며 영국에 맞서 싸워야 한다고 외쳤어요. 영국 사람이나 인도 사람이나 모두 다 평등합니다. 우리가 왜 차별을 받아야 합니까? 힘을 합쳐 옳지 못한 것을 바꿔 나갑시다.
우리는 영국의 노예가 아닙니다. 노예, 종노, 종예, 자유를 구속당하고 남에게 불임을 받는 사람. 맞소, 옳소. 우리 모두 힘을 합쳐 독립을 쟁취합시다. 남아프리카에서 차별을 겪으며 현실에 눈뜬 간디는 용기 있는 사람으로 변했어요. 더 이상 그 옛날의 겁쟁이 간디가 아니었어요. 간디는 개인 변호 사무실을 열어 무료 변론도 해주며 인도 사람들을 깨우기 위한 연설 또한 멈추지 않았어요. 간디의 연설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인도의 독립을 위해 싸우는 사람들이었지요. 간디는 아프리카에 정착해 본격적으로 영국에 맞서 싸우기로 했어요. 정착, 정할 정, 붙을 착, 어느 곳에 자리 잡아 오래도록 사는 것. 그러기 위해선 인도에 있는 가족을 모두 데리고 와야 했어요. 가족을 데려오기 위해 잠시 인도로 돌아온 간디는 인도의 현실을 알리기 위해 또다시 전국을 돌아다니며 연설을 했어요. 연설, 편련, 말씀설, 여러 사람 앞에서 자기의 주의, 주장을 말하는 것. 영국의 식민지 정책에 반대하는 간디의 연설은 인도인의 가슴에 불을 지폈어요. 반면 영국 정부는 간디가 눈의 가시였어요. 간디가 사람들을 충동질하고 있어요. 막아야 합니다. 영국 정부는 간디가 가족과 함께 남아프리카에 정착하려 한다는 소식을 듣고 가만히 있을 수 없었어요. 간디와 가족들이 남아프리카의 더반 항구에 도착하자 많은 영국인들이 항구로 몰려들었어요. 간디는 인도로 돌아가라! 남아프리카는 간디를 받아들일 수 없다! 영국 정부의 지시를 받은 영국 사람들은 항구로 달려나와 돌멩이를 던지며 시위를 했어요. 시위, 보일시, 위험, 위력이나 기세를 드러내어 보임. 그러나 간디는 이대로 돌아갈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나는 반드시 배에서 내리고 말겠소. 간디와 함께 배에 타고 있던 사람들은 간디에게 무슨 일이 생길까 걱정스런 표정으로 바라보았어요. 여기는 너무 위험합니다. 가족들을 먼저 몰래 내려주시오. 선생님은요? 나는 내 나라와 민족을 위해 할 일을 한 것뿐이오. 잘못한 것이 없는데 내가 왜 저들을 피해야 한단 말이오? 나는 당당하게 부두로 내려가겠소. 간디는 혈혈단신으로 배에서 내려 부두로 걸어갔어요. 혈혈단신, 외로울 혈, 헛단, 몸신, 의지할 곳 없는 외로운 홀몸. 저놈이 간디다! 간디를 죽여라! 간디가 배에서 내리자 순식간에 몽둥이를 든 백인들이 간디를 향해 달려들었어요. 간디는 금세 피투성이가 되었지요. 바로 그때 한 백인 여성이 나서며 외쳤어요. 이게 무슨 짓이에요? 저항하지도 않는 사람을 이렇게 여럿이서 때리다니 야만적이에요. 그 백인 여성은 더반 경찰서장의 부인이었어요. 부인의 도움으로 간디는 간신히 위기를 넘길 수 있었어요. 위기, 위태할 위, 틀기, 위험한 고비. 다음 날, 이 사건은 크게 신문에 실렸어요. 영국 정부는 어쩔 수 없이 간디를 폭행한 백인을 잡아들였어요. 사람들의 원성이 자자했거든요. 원성, 원망할 원, 소리성, 원망하는 소리. 그러나 간디는 그들의 처벌을 원치 않았어요. 폭력에 폭력으로 맞서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그들을 용서하겠습니다. 이러한 간디의 비폭력 정신에 많은 사람들이 고개를 숙이며 존경의 뜻을 표했어요. 1901년부터 간디는 인도와 남아프리카를 오가며 인도의 독립을 위해 싸우기 시작했어요. 1906년
남아프리카의 트란스발 정부는 아시아인 등록법이란 것을 만들었어요. 모든 아시아인들의 이름, 나이, 직업, 주소, 심지어 지문까지 등록하라고 한 것이지요. 인도 사람들은 크게 반발했어요. 반발, 돌이킬 반, 다스릴 발. 반항하여 받아들이지 아니함. 백인들은 하지 않고 아시아인들만 등록하는 것은 매우 불공평하기 때문이었지요. 인도 사람들은 절대 등록을 해서는 안 됩니다. 저들의 불평등에 저항해야 합니다. 저항, 막을 저, 겨룰 항. 힘이 작용할 때 그 반대의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 단, 폭력은 안 됩니다. 간디는 폭력을 사용하지 않고 평화적으로 저항하는 운동을 벌였어요. 이 운동이 바로 사티야그라하, 우리나라 말로 하면 비폭력 저항 운동이에요. 간디는 사람들을 향해 외쳤어요. 인간이 다른 인간을 폭력으로 심판할 수 없습니다. 간디의 비폭력 저항 운동은 많은 사람들에게 열렬한 지지를 받았어요. 열렬, 더울 열, 매울 열, 흥분 혹은 열중하여 행동이 걷잡을 수 없이 새참. 인도 사람들의 강력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아시아인 등록법은 시행되었어요. 그러나 인도 사람들은 간디의 말에 따라 등록을 하지 않았지요. 화가 난 트란스발 정부는 등록을 하지 않은 사람들을 잡아들이기 시작했어요. 제일 먼저 간디가 잡혀 감옥에 갔어요. 날 잡아 가둔다 해도 절대 등록하지 않을 것이오. 인도 사람이 모두 감옥에 들어가는 한이 있어도 불평등한 법에 따를 순 없다. 인도 사람들의 저항은 날로 거세졌어요. 트란스발 정부는 아시아인 등록법 시행 6년 만에 이 법을 폐지할 수밖에 없었어요. 폐지, 폐할 폐, 그칠지, 실시하던 제도나 법규를 그만두고 없앰. 1915년 간디는 인도로 돌아왔어요.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난 뒤 영국은 롤라트법을 만들어 인도인들의 독립투쟁을 막으려 했어요. 이 법은 인도 사람들이 저항하면 영국 정부가 언제든 체포하거나 감옥에 가둘 수 있다는 법이었어요. 말도 안 되는 법으로 우릴 억압하다니. 간디는 이에 맞서 하르탈 운동을 벌였어요. 하르탈 운동이란 공장의 노동자들이 모두 일손을 놓고 상점은 문을 닫으며 영국 정부의 일절 협력을 하지 않는 비폭력 운동이에요. 인도 사람들은 영국 정부의 말도 안 되는 법에 항의하고 하르탈에 참여하기 위해 공원에 모여들었어요. 그런데 너무 많은 군중들이 모여 성토를 하다 보니 금방 분위기가 달아올랐어요. 성토, 소리성, 칠토, 국가나 사회 또는 조직의 잘못을 여러 사람들이 모여 폭로, 비판하며 규탄함. 간디가 폭력은 절대 안 된다고 말했지만 폭동이 일어나고 말았어요. 폭동, 사나울 폭, 움직일 동. 폭력적인 소동을 일으켜 사회의 안녕을 어지럽게 하는 일. 은행 건물이 부서지고 여기저기서 불길이 치솟았어요. 큰일 났습니다. 간디의 연설을 듣기 위해 공원에 모인 사람들이 폭동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영국 정부는 즉각 군대를 파견해 해산하라고 명령했어요. 인도 사람들의 분노는 더욱더 커졌지요. 인도 독립 만세! 영국은 물러가라! 탕! 탕! 영국 군인들이 사람들을 향해 총을 쐈어요. 암리차르 공원은 순식간에 피로 물들었어요. 이 사건으로 400여 명의 사람들이 죽고 1000여 명의 부상자가 발생했어요. 어떻게 무고한 사람들을 향해 총을 쏠 수 있단 말인가? 무고, 없을무, 허물고, 잘못이나 허물이 없음. 내 반드시 인도의 독립을 쟁취하고 말리라.
간디는 피눈물을 흘리며 이날을 잊지 않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반드시 인도의 독립을 쟁취하겠다는 결심 또한 강해졌지요. 쟁취, 다툴 쟁, 가질 취, 싸워서 빼앗아 가짐. 절대 폭력은 안 됩니다. 인도의 독립에 대한 생각이 더욱더 강해지긴 했지만 비폭력 투쟁을 벌인다는 생각이 변한 건 아니었어요. 간디는 비폭력, 비협력 운동을 벌이기로 했어요. 영국인에게서 받은 모든 자귀와 직위를 반납하고 영국인이 운영하는 기관, 학교, 재판을 모두 거부하며 영국 물건 대신 국산품만을 쓰는 운동이었어요. 한마디로 영국과 관련된 그 모든 것들은 일절 쓰지 않는 운동이었지요. 이 운동에 많은 인도 사람들이 동참했어요. 동참, 한 가지 참여할 참, 함께 참가하는 것. 간디는 제일 먼저 영국에게서 받은 훈장을 돌려보냈어요. 그러고는 직접 물레를 돌려 옷을 만들어 입기 시작했어요. 영국 옷감으로 만든 옷은 입지 않겠다. 간디는 감옥에 갈 때에도 물레를 가지고 갔어요. 그 뒤 간디의 물레는 인도의 민족 정신과 자유를 상징하는 특별한 물건이 되었답니다. 자유, 스스로 말미암을 유, 남의 구속을 받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함. 간디는 감옥에 갈 때마다 영국에 저항하는 의미로 단식 투쟁을 벌였어요. 단식 투쟁, 끈을 탄, 밥식, 싸울 투, 다툴 쟁, 먹는 것을 끊고 항거하는 투쟁. 또한 투쟁을 하더라도 폭력은 쓰지 않아야 한다고 사람들을 설득하였지요. 이러한 비폭력 저항운동으로 영국 정부는 여간 곤욕스러운 것이 아니었어요. 공공기관을 공격하는 것도 사람을 해치는 것도 아닌 간디식의 투쟁 때문에 독립세력을 공격하는 것도 쉽지 않았으니까요. 1930년 영국 정부는 소금법을 만들었어요. 소금법이란 인도에서 만든 소금이 아닌 반드시 영국에서 만든 소금을 사서 먹으라는 법이었어요. 영국 소금에 많은 세금을 매겨 돈을 거두려고 했던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만든 소금을 먹는다. 영국 정부는 우리 소금에 관여하지 말라. 관여, 관계할 관, 더불여, 어떤 일에 관계하여 참여하는 것. 또다시 길고 긴 투쟁이 시작되었어요. 영국 정부의 탄압은 더욱 심해졌어요. 탄할탄, 누를 권력이나 무력 따위로 억누름. 간디는 사람들과 함께 소금 행진을 벌였어요. 3월 12일 사바르마티 수도원을 출발하여 350km나 떨어진 던디 해안을 향해 도보 행진을 벌이기 시작한 거예요. 간디가 행진을 시작하자 많은 사람들이 동참했어요. 줄은 끝도 없이 길게 이어졌어요. 간디는 햇볕이 쨍쨍 내리쬐는 길을 맨발로 걸었어요. 3주 넘게 걷고 또 걷는 그야말로 고난의 길이었어요. 영국 경찰들의 방해도 많았어요. 경찰들이 곤봉을 들고 행진하는 사람들을 때리며 끌어내려 했어요. 비록 나를 끌고 가도 행진은 계속될 것이다. 간디 선생님을 따라라! 영국 경찰들이 행진하는 사람들을 끌어내도 줄은 줄어들지 않았어요. 행진, 단일행, 나아갈 진, 여러 사람이 발맞춰 앞으로 걸어 나가는 것. 마침내 4월 5일 간디 일행은 던디 해안에 도착했어요. 해안가는 간디를 따라 행진했던 사람들로 가득 찼어요. 간디는 바닷물을 손으로 받아 햇빛에 비춰보았어요. 날이 뜨거워진 간디의 손은 금세 하얗게 변했어요. 소금가루가 만들어진 거예요. 간디는 하얗게 변한 소금 한 줌을 쥐고서 다시 행진을 시작했어요. 바닷물이 소금물이 되듯이 우리 인도도 결국 독립할 것이다.
간디는 결국 영국 경찰에 체포되어 또다시 감옥에 갔어요. 체포, 잡을 채, 잡을 포, 죄인을 쫓아가서 잡음, 감옥, 볼감, 옥옥, 죄인을 가두어 형벌을 집행하는 관청. 이 소식은 금방 전 세계로 퍼져나갔어요. 사람들은 간디의 평화로운 소금행진에 대해 존경과 지지를 보냈고, 동시에 간디를 감옥에 보낸 영국 정부에 대해 비난을 퍼부었어요. 결국 영국 정부는 간디를 풀어줄 수밖에 없었어요. 1939년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어요. 세계대전, 인간세, 지경계, 클대, 싸움전, 세계적인 규모로 벌어지는 큰 전쟁. 영국은 인도 사람들에게도 전쟁에 참여하라고 했어요. 영국이 인도의 독립을 보장하지 않는다면 인도는 참여하지 않겠다. 간디와 인도의 지도자들은 전쟁을 거부했어요. 영국 정부는 골치 아픈 간디와 지도자들을 다시 감옥에 가두었어요. 감옥 안에서 간디는 단식 투쟁을 벌였어요. 인도의 위대한 지도자 간디를 석방하라. 지도자, 가리킬치, 인도할 도, 사람자, 무리를 이끌어가는 사람. 인도의 영혼을 가두지 말고 우리 곁으로 보내라. 영국 정부는 이번에도 어쩔 수 없이 간디를 풀어주었어요. 인도의 지도자 마하트마 간디 만세! 마하트마란 위대한 영혼을 뜻하는 말로 노벨 문학상을 받은 시인 타고르가 간디에게 지어준 별명이었어요. 1945년 제2차 세계대전은 연합군의 승리로 끝났어요. 이때 인도는 꿈에 그리던 독립을 맞게 되었지요. 그러나 해방의 기쁨도 잠시, 이번에는 인도의 힌두교와 이슬람교의 싸움이 시작되었어요. 해방, 풀해, 놀방, 속박 또는 예속 상태에서 풀어주어 자유롭게 함. 간디는 두 종교의 화합을 촉구하며 또다시 단식을 벌였어요. 어렵게 독립을 했는데 내분이라니. 두 종교는 힘을 합치세요. 간디는 두 종교의 지도자들에게 끊임없이 충고했어요. 그러던 중 1948년 1월 30일 저녁 무렵 간디가 막 저녁 기도를 마치고 마당으로 나올 때였어요. 탕! 어디선가 한 발의 총알이 간디의 심장을 향해 날아왔어요. 간디는 그 자리에서 숨을 거두고 말았어요. 위대한 영혼, 인도 독립의 아버지, 간디의 죽음에 전 세계인의 애도가 이어졌어요. 애도, 슬플 애, 슬퍼할 도, 사람의 죽음을 슬퍼함. 간디의 숭고한 비폭력 저항 정신은 겐지스 강물을 따라 오늘도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흐르고 있답니다. 또 다른 인성다지기 1. 어질인, 사람자, 반드시 필, 있을유, 날렐용, 인자 필유용. 어진 사람은 반드시 그에 걸맞은 용기가 있어야 한다는 말이에요. 인자 필유용. 인자 필유용이란 어진 사람은 반드시 그에 걸맞은 용기가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조선 영조 때 김수팽이라는 청렴한 하급 관리가 있었어요. 하루는 나라에 급하게 쓸 돈이 필요해 정승의 결제를 받아야 했어요. 김수팽은 즉시 문서를 들고 정승 댁으로 달려갔어요. 그런데 때마침 정승은 손님과 바둑을 두고 있었어요. 바둑 두는 재미에 흠뻑 빠진 정승은 김수팽이 가져온 문서는 거들떠보지도 않았어요. 더 이상 기다릴 시간이 없었던 김수팽은 사랑방으로 뛰어들어가 재상의 바둑판을 뒤엎어버렸어요. 이놈! 이게 무슨 짓이냐? 정녕 네가 죽고 싶은 게냐? 화가 난 정승이 소리쳤어요.
그러자 김수팽이 대답했어요. 대감, 소인이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대감의 바둑을 위해 나란 일을 더 이상 늦출 수는 없었기에 무례를 범했습니다. 김수팽의 대답에 잠시 말문이 막혔던 정승은 곧 껄껄껄 웃으며 말했어요. 그럼 배짱 한번 좋구나. 오냐, 내가 잘못했다. 어서 서류를 가져오너라. 정승은 옳은 일을 위해 용기를 낸 김수팽을 기특하게 생각한 거예요. 또 다른 인성 다지기 2. 굳셀강, 굳셀의, 나무목, 말 더듬거릴 눌, 강의 목눌. 의지가 굳고 용기가 있으며 꾸밈이 없고 말수가 적은 사람을 비유하는 말이에요. 강의 목눌. 강의 목눌이란 의지가 굳고 용기가 있으며 꾸밈이 없고 말수가 적은 사람을 비유하는 말입니다. 공자는 논어에서 훌륭한 사람은 의지가 굳고 용기가 있으며 꾸밈이 없고 말수가 적다고 했어요. 우리 속담 중에 말로만 잔치를 치른다는 속담이 있어요. 상다리가 휘어지도록 턱 벌어지게 잔치를 하겠다고 온갖 소문을 다 내고는 막상 가보면 잔치상은 온데간데 없고 변변치 못한 반찬 몇 가지로 잔치를 치른다는 말이지요. 이처럼 실제로는 실천하지 않으면서 말만 번지르르 하게 하는 사람은 절대 존경받는 훌륭한 인물이 될 수 없어요. 만약 여러분이 누구에게나 존경받는 훌륭한 사람이 되고 싶다면 첫째, 올바른 가치관을 가져야 하고 둘째, 불의에 맞서 싸울 용기가 있어야 하며 셋째, 조금의 거짓말도 하지 않아야 하고 넷째, 항상 말과 행동이 일치하도록 노력해야 한답니다.